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MyGPS 200AV나 GPS 400C 프로 플러스 GPS를 가지고 면적을 측정을 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땅을 측정을 해서 몇 평이다, 농산물을 매입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몇 평이다만 알면은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만 쓰시는 분은 이 강좌가 필요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땅을 측정을 해서 이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위치가 어디고 평수는 얼마나 되며 위성 영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지적도하고 겹쳐보면은 그게 그 몇 번지에 얼마큼 차지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들한테 필요한 동영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QGIS라는 GIS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 다른 동영상을 보시고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네, 다운받았다고 치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QGIS 3.16 요 데스크탑을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GPS를 연결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측정을 한 그것을. 자, 우선 이렇게 맨 처음에 뜨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새 빈 프로젝트, 요거는 요런 메시지 나온다는 얘기는 GPS하고 PC하고 연결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기능이 많은데 저도 잘 모르고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그인을 눌러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이것을 누른 다음에 모든 플러그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리아라고 치면은 TMS4 코리아라고 나와요. 이것은 플러그인 중에서 구글이나 다음이나 네이버 지도를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세요. 설치가 되면은 됐죠. 닫고 그 다음에 웹 메뉴 가면은 TMS4 코리아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카카오 맵, 카카오 하이브리드는 도로도 보여주고 위성 영상 같이 겹쳐 보여주는 거고요. 위성 영상만 필요하면 새틀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나왔죠? 이 상태에서 GPS를 연결했어요. 제가 이걸 줄이고 내 PC로 가면은 USB 드라이브, 여기에 에이리어라는 폴더에 면적 측정하는 결과가 들어있다고 했죠. 얘가 요 작은 땅을 측정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꼭 GPX 파일이에요. GPX. 다른 거를 불러드리면 안 되고요. GPX. 이게 GPX Exchange 파일이라는 그 약자입니다. GPX 눌러서 여기다가 그냥 쑥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트랙 하나만 또는 트랙 포인트 같이 요것만 읽어 들어오게끔. 그러면 보십시오. 지도상에 뭐가 점이 생겼죠? 확대 이렇게 해볼게요. 네. 대략 위치가 어딘지 나올 겁니다. 확대를 한없이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네이버 맵이나 다음 맵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상은 확대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거보다 더 상세한 지도는 직접 돈을 주고 개인이 사서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사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땅 모양이 나오죠.
더 확대해 볼까요? 안 보입니다. 예. 1597. 요게 최대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지금 트랙 포인트라는 게 있고 트랙이 있는데 트랙 포인트를 빼면은 점이 빠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선 색깔이 너무 가늘다 그러면 트랙을 더블 클릭해서 심볼에 가면은 선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완전 새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께를 0.1.06 뭐 이런 식으로 적용 확인 누르면은 이렇게 됐죠. 트랙이 좀 진해졌죠. 아, 이게 점선으로 됐나 보네요.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점선이 아니고 실선으로. 예. 적용 확인. 이러면은 이런 위성 영상에서 여기 땅을 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이게 너무 진하면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카카오 새틀라이트 맵을 더블 클릭해서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속성 아, 이거 참 이건 편집을 못하게 돼 있나 봅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프로젝트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가져오기 내보내기에 지도를 이미지로 내보내기. 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맵 캔버스에 그리기로 해서 요 부분만 이렇게 내가 쓰겠다. 그리고 저장하는 위치를 저장을 누르면은 어디 나오죠? 바탕화면에다가 TEST 하고 저장. 자, 이러면은 볼게요. 테스트 점 네, 나오죠. 여기 하나가 그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땅 지적을 여기다가 겹쳐서 보면은 좋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적도를 다운받는 방법 제가 또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 제가 다운받아 놓은 지적도가 있습니다. 이게 좀 과천 지역인데요. TMP에다가 과천시 예,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던져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지도와 겹쳐져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하셔가지고 단순 채우기를 단순 라인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에 라벨을 단일 라벨로 해서 여기 눌러서 지번으로 적용 확인해 놓으면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왔는데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도를 만들 때 쓰는 맵 데이텀이라고 있어요. 이 지도를 어떤 걸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두 지도가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이거를 맞추는 방법은 물음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위성 영상은 못 바꿉니다. 이건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물음표 우리가 불러온 것을 투영체에 관한 그 좌표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다가 처음에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리아라고 치면은 여기 좌표계가 쭉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좌표계가 있는데 지적도는 전부 요
EPSG 5174 이게 도쿄 베셀타운체의 중부 원점을 또는 뭐 동부 원점을 사용을 하는데 요건 지금 베셀타운체의 중부 원점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똑같이 1980 모디파이드 센트럴 벨트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확인 누르면 이제 맞아 들어갑니다. 예. 지금 여기가 과천시 중앙동 4번지 대지 4번지 예,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다시 지적도가 너무 흐리잖아요. 그럼 이거를 아까 심볼을 해서 이것을 단순 라인을 선택을 해서 두께를 조금 굵게 2mm 정도 확인. 그럼 굉장히 굵게 나오죠. 이렇게 해놓고 축소 적당한 크기로 해서 이것을 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저분하다 그러면은 이거 빼고 이대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요거를 껴서 보낼 수도 함께 보낼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게 너무 두껍네요. 보기 싫으면 제가 약간 조정해 보겠습니다. 단순 라인에서 한 1mm 정도 적용 확인. 그러면 이런 지적도상에 이런 땅을 쟀다라고 이거를 보고서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프로젝트에 가져오기 내보내기 지도를 이미지로 내보내기 캔버스에 그리기에서 요만큼만 내가 그리겠다. 저장 아까 TTT PNG 테스트랑 같은 이름으로 하죠. 뭐. 다 완료됐죠? 제가 보겠습니다. 테스트. 이렇게 나갑니다. 이대로 제출하셔도 되고요. 이것을 좀 더 위성 영상을 겹쳐서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새틀라이트 맵을 체크를 해서 확대를 한 다음에 프로젝트 가져오기 내보내기 이미지를 보내기 PDF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PDF로 내보내기를 해보니까 영역이 내가 원하는 영역보다 작게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DXF로 내보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자, 이미지로 내보내기 캔버스에 그리기에서 뭐 요만큼만 그리겠다. 저장 바탕화면에 T1이라고 해볼까요? 저장 하나가 됐습니다. 빠져나가 보면은 T1이라고 이런 식으로 주변에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내가 측정한 부분은 요만큼이다.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작성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상 200AV 400C를 이용해서 측정한 땅에 대한 그 데이터에 대한 레포트 작성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